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지금 1,500억 유상증자, 그리고 PBM 업체 추가 등재, 그리고 기업 설명회 개최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의 관계사인 HLB 생명과학이 1,500억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모집가액이 13,630원이고 현 HLB 생명과학의 주가는 19,900원대이기 때문에 약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죠. 자, 유증의 목적 981억은 채무상환 자금이고 운영자금에 44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금 15억, 시설자금 60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유증을 통해서 채무 상환을 하게 되면 일단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운영자금 440억은 리보사라닙 아시아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유증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남 승인이 안 날 것을 고려를 했다면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반면 승인이 날 것을 확신하고 자신감에 찬 유증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좋은 조건의 유상증자입니다. 자, 승인이 되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현재 가격대 근사치인 2만원대만큼은 유지를 할 테니까요. 자, 보시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0일입니다. 자, 근데 FDA 최종 발표일은 5월 16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FDA 승인 결과가 요 5월 16일 이전에 먼저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는 듯 합니다. 자, 기준일을, 신주 배정 기준일을 FDA 발표일보다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 예정일이 구주주 6월 14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생기게 되면 누가 HLB 생명과학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자, 물론 참고사항으로 구주주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청약 물량은 주관사인 한국투자와 KB에서 전량 인수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구주주가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기업 설명회에서 박수받는 유증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 진 회장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미 사측은 승인에 대한 근거를 확인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인 5월 10일보다 이전에 FDA 최종 승인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실권주 전략을 주관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도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를 펼쳐놓고 이 FDA 임상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면 HLB와 관계사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나빠지고 추후 언젠가 또 있을 유상증자에도 청약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겠죠. 신뢰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감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는 유증을 통해서 기업 유동성을 강화해서 주주에게 큰 이익을 안겨 주주들로부터 박수받는 유증을 실현해왔다. 과거에도 실현을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과 더불어서 주주들에게는 주식수를 증가시켜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자, 기업 측에서 이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을 예측하는 상황이 결국 리보사라닙의 FDA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기업 측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0억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것이다 라고 HLB 사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동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외인이 최근 1,000억 정도가 들어왔었고 연기금도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미국 FDA 허가 기일이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데, 자, 기대감 일정이 50일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일단은. 자, 근데 지금 미국 내 주요 PBM사로 꼽히는 케어론 RX에서도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유력한 허가 예상 의약품으로 목록에 등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케어론은 20개의 약물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올해 24년에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케어론이 등재를 직접 한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자, 이것이 출시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케어론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FDA 승인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요 PBM들이 HLB 간암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서 등재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 등재되면은 미국의 의료보험 급여체제에 편입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등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보험이랑 연계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판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PBM에 등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이어서 HLB는 주요 PBM들의 등재가 되고 있다. 자, 기존의 3대 메이저 PBM사 중에서 세계 3위의 PBM 업체인 옵텀에 이미 등재가 되었었고, 지금 이제 최근 케어론에서도 등재가 되면서 제품 출시 후 판매 청사진을 그렸고, 그렇다는 것은 이 PBM사들도 FDA 임상 승인을 보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주주분들은 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글로벌 3상을 통해서 역대 최장의 환자 생존기간 22.1개월이죠. 자, 이것을 입증했고, 환자의 간 기능 정도에 상관없이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일관된 치료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디서 주워드는 건데, 간암 전문의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리보세라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현황인데, 자,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는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현재 최우선 옵션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이죠. 그리고 알테오전과 이 독점계약한 머크사의 경우 키트로다와 렌비마 병용으로 간암 1차 치료제에 도전을 했었지만 작년에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뭐 넥사마, 렌비마, 아바스틴 플러스 티센트릭 병용이라던가 임핀지 플러스 트리멜리모맙 이 병용요법이 있는데, 자, 임상 결과로 따져봤을 때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월등하기 때문에 임상대로 시판이 된다면 간암 1차 치료제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간암 1차 치료 분야 표준 치료제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치료제는 이 아바스틴, 티센트릭 병용 치료제인데, 현재 투약 중단, 치료 중단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 뉴스에도 나와 있죠. 아바스틴, 티센트릭 병용 치료제 투약 및 치료 중단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 이게 벌써 23년 10월 뉴스이기 때문에 벌써 한 반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즉, 현재의 유상증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자, PBM 업체들의 등재로 FDA 임상 승인의 청사진이 그려졌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시판이 되게 되면 간암 1차 표준 치료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치료제가 HLB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으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여유로워진 자금을 토대로 유상증자 등의 리스크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뇌질환 벤처기업에 10억을 투자한 내용이 있는데, HLB 생명과학 R&D 뇌전증 치료제 개발이나 HLB 바이오스텍과의 뇌질환 비임상 사업 협력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임상 단계인데, 자, 임상은 전임상,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10억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임상 단계마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이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병용요법 임상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자, 적응증 확대라고 하면 간암 치료제를 제외한 다른 암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을 통해서 HLB는 난소암, 그리고 대장암, 식도암, 비인두암, 비소세포암 등등 적응증 확장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을 위암 3차 치료제로 허가받아서 2017년부터 중국 국가의료보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되면 동시에 파이프라인 5개가 늘어난다. 기대감이 5개, 6개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적응증 확대에 대한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하나씩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측에서는 리보세라즘의 시장 가치를 17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간암 1차 치료제 하나 때문이 아닌 다른 암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17조 원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5일선과 자주색의 5일선, 그리고 파란색의 21선, 이 평선들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부딪히고 내려올 때마다 지지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은 요 21선입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이날 아마 마이너스 17% 정도까지 내려갔었을 텐데, 그때도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기존부터 이렇게 5일선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5일선이 지지를 해주지 못했을 때는 21선에, 5일선이 지지를 못해줬을 때는 21선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만 5일선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 5일선은 저항의 이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보통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죠. 여기서도 5일선 아래로 내려와서 저항이 됐을 때는 21선이 지탱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5일선에 저항이 됐습니다. 21선에 지지되고 반등. 다시 한번 5일선에서 내려왔습니다. 21선에 지지되고 반등. 자, 그래서 5일선과 21선 저항과 지지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석과 오늘 다루지 않은 질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LB에서 가장 중요하게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유상증자죠. 자, 유상증자로 인한 단기적인 악재가 작용되는 시점입니다. 자, 전량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할을 전제로 매도하여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해 단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유상증자의 악재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차트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 재매수하여 물량 간수를 동반하게 되면, 자, 스스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평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유증 단기 악재에 따른 분할 매도 타점과 그 근거 설명드리니 이 내용을 토대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을 차트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근거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리니까 앞으로 있을 악재나 호재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투자의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켜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